자, 이번에는 6번째 강의로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차량의 서스펜션 부분을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특히 그 모델링 중에 스프링을 포함을 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역학이나 이런 데서 정력학 쪽에서 풀던 문제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자동차의 프론트 앞쪽에 휠 어셈블리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체, 이 부분이 차체가 될 거고, 위쪽에 있는 AB 링크가 소위 말하는 어퍼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CD 링크는 로어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C 부분은 너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휠에 들어가는 축이 될 거고, 차축이 될 거고, 이것이 휠이 될 겁니다. 대략적인 치수가 미국 단위기로, 잉글리시 단위기로 되어 있고, 위치나 치수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 하나가 750파운드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 A점과 D점에 걸리는 힘들과 그리고 스프링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략 풀이 방법은 지금 보면 멤버 자체가 AB와 BC 부분과 CD 멤버가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3개 전체를 뜯어서 이렇게 각각을 따로 뜯어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뜯어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주면 BC 부분은 지금 AB 부분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A점이 핀이고 B점이 핀이기 때문에 AB는 2개의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물체, 즉 two force member가 됩니다. 이력 부재가 되기 때문에 AB 쪽으로만 힘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점에서는 AB의 수평 방향 힘이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이어의 밑에 부분은 750파운드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C 부분은 뜯어냈다고 하면 CD 부분은 여기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력 부재가 아니고 전체 다 구조물로 스트럭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부분의 핀을 뽑아내면 CX와 CY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자유물체도가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CD 부분, 나머지 부분은 CD로 이렇게 모양을 그려놓고 나서 이쪽에 너클 쪽에 걸려있는 힘들을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쪽 D 부분은 역시 XY로 다 나누어 줘야 되고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다만 스프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 너클 쪽에 해당되는 자유물체도에서 평형식을 써보면 여기는 750이 주어져 있고 이쪽은 횡방향이기 때문에 CY 값은 750파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방향의 평형식에서. 그 다음에 C점에서 모멘트 평형식을 써주면 750파운드가 돌아가는 모멘트와 이 FAB가 C점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모멘트가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을 통해서 FAB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FAB와 CX가 서로 같을 거니까 같이 500파운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CX와 CY를 구한 상태이고, 그리고 미지수가 DX, DY, FS이기 때문에 멤버 CD에서 X방향 힘의 합을 구하면 DX와 CX가 같다는 것 때문에 DX도 500파운드를 알 수 있고, D점의 모멘트 평형식을 적용을 하면 FS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멘트와 CX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멘트, CY에 의해서 D점을 돌리는 모멘트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프링에 걸리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FY 방향을 구하면 이 FS와 CY와 DY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D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A점과 D점 그리고 스프링에 걸리는 힘을 보면 A점은 이 FAB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력 부재라고 했죠. 그래서 AB로 연결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파운드고 여기에 걸리는 스프링에 의한 힘은 1611파운드. 그 다음에 D점에서는 핀에 걸리는 힘이기 때문에 Y방향으로는 861, X방향으로는 500파운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조 해석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SI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하중을 330kg 포스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치수들은 대략적으로 이게 175, 125, 200, 300. 그러니까 어퍼암의 길이가 300. 그 다음에 로어암의 길이는 높이가 50이고 가로가 450인 링크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너클은 높이가 175에 125가 있고, 그러니까 300이 있고 가로 쪽으로 빠져나온 게 축이 200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우리가 이걸 빔으로 풀지 않고 다른 2차원으로 모델링 할 때 쓰려고 남겨둔 치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힘을 풀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기 D점, A점에 구해지는 반력, 그리고 스프링에 걸리는 힘 같은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전체적인 변형, 응력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차체 쪽에 전륜 쪽에 자작차 쪽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어퍼암과 로어암, 그리고 너클, 그리고 이제 휠을 넣을 수 있는 허브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데 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모델링 전체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볼 베어링 형태의 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로드 앤드 베어링이 보통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형태를 다 모델링해서 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가 지금 빔 요소를 이용을 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빔으로 조금 전에 그림을 모델링하면 대략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로어암이 있고 어퍼암이 있고 너클을 만들어주고, 이 세 개를 어셈블리를 하고 이 가운데 부분에 스프링 요소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넣게 되고 끝단에 하중을 밀어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 쓰이고 있는 파이프는 우리가 써야 될 치수는 보면 빔에서 프로파일에서 정의를 하는데 파이프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경 바깥쪽까지의 반경, 외부면까지의 반경은 12.5mm. 그 다음에 요 두께, 파이프 같은 게 두께를 주면 되니까 2.5T짜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연결했을 때 스프링에 대한 요소를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스프링 강성 계수를 보통 넣게 됩니다. 이 부분 어디 있냐면 어셈블리, 보통 어셈블리를 하거나 파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어셈블리를 하고 나서 엔지니어링 피처라는 데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조금 전에 했던 것을 해석을 해본 결과가 되겠는데, 이때 너무 이 하중에 대해서 스프링이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 거는 300N/mm로 2배의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쿠스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서 파트를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할 때 만드는 거를 이제 어퍼 밑에 거 위에부터 만들겠습니다. 어퍼암이죠. 어퍼암으로 해서 지금 일단 2차원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D 플라너가 되고 변형체가 되고 와이어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빔 요소를 쓸 거니까.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는 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어퍼암이 AB가 되니까 옆쪽으로 300mm 짜리를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0,0에서 300,0까지 밑에 300,0까지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어퍼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버튼 누르고 던으로 나가면 우리가 여기서 파트에서 어퍼암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어암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2차원의 변형체고 와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높이가 50이 있고 점 C와 D점을 찍으면 되는데, D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50 내려가고 길이 방향, 가로 방향으로는 450인치 점까지 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릭을 하고 0,0에서
450 마이너스 50으로 찍으면 우리가 좀 전과 같이 만들어진 이런 형태를 이 점에서 아래쪽까지 우리가 찍어보면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 50만큼 내려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로 450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로우암을 같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로우암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리 여기 스프링이 놓여질 위치를 파티션을 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인을 파티션을 해주면 되니까 이 파트에서 미리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로우암에서 이 가위 표시를 하고 엣지를 지금 파라미터를 넣어주거나 또는 지금은 가운데 점이 되니까 미드 포인트를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파티션 하면 이게 지금 두 개로 지금 이렇게 빔이 나누어져 있고 이 점의 위치를 스프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셋을 미리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을 더블 클릭을 하고 업화면에 로우암을 더블 클릭을 하고 일단 고정될 부분은 이 끝점이 되겠습니다. 점이 던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저쪽 너클 쪽에 붙을 핀 부분은 셋을 이렇게 잡고 이 끝쪽 점이 되겠습니다. 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프링에다가 붙을 부분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클릭을 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어퍼암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쪽 왼쪽 부분은 픽스로 잡고요. 아까 말하면 조금 전에 보면 여기서 보면 A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 B 포인트는 너클과 만나는 면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셋을 다시 위에 것처럼 핀의 너클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이 끝점을 잡고 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클을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너클 부분은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125가 있고 175가 있고 가로 선 하나가 되니까 T자형, 누운 T자형, 한글로 보면 A자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 앞에 두 개 그린 게 있고 파티션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A자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175, 125, 그 다음에 200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너클이라고 치고 OK를 한 다음에 포인트를 위에 175,0 0,175에서부터 0,0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0,-125까지 내려가면 너클의 세로로 된 D자형 너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차축이니까 차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0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던을 하고요. OK를 하고 던을 해주면 이것이 너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클에서도 역시 셋을 잡아줄 건데 너클에서는 어퍼 쪽을 위에 이 포인트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어 쪽을 아래쪽 점을 찍으면 됩니다. 찍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차량 바퀴가 닿는 쪽이니까 휠이라고 해서 휠을 하고 이 점을 찍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제일 끝에 있는 끝에 점 하나만 걸리게 되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이 타이어의 이 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축의 이 면 전체에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이 전체가 지금 200이니까 지수로 보면 20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꺼놨으니까 한 50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이 200의 4분의 1 되는 지점까지만 휠이라고도 한번 잘라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자르게 되는데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 점을 클릭을 하고 지금 0에서 1까지인데 지금 4분의 1로 나눌 거니까 0.75 위치에다가 파티션을 하면 요 뒷부분을 지금 휠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에서 휠
샤프트라고 해서 이 부분 하나를 잡아 놓겠습니다. 이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쓸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우리가 스틸 재질이 될 거고 기계적이고 탄성으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210000.3으로 해서 재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됐으면 섹션을 만들어 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솔리드나 이런 게 아니고 빔으로 와서 빔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빔 섹션이 되고 컨티뉴를 하면 지금 프로파일을 넣게 돼 있죠. 그래서 프로파일은 지금 현재는 다른 것보다 파이프 형태, 그냥 파이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후에 아마 과제로는 이 너클 부분을 사각형으로 세워진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 끝까지 반경이 12.5mm, 두께는 2.5mm짜리. 이거는 규격이 있으면 그 규격에 맞추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그대로 OK를 하면 머티리얼과 섹션과 프로파일을 다 만든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섹션 어사인먼트를 해서 이 전체를 잡아서 턴을 해주면 재료인 게 정해지고요. 녹색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도 로우한 부분도 잡아서 빔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퍼함도 섹션 어사인먼트에서 OK를 해서 빔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빔 같은 경우에는 섹션 어사인먼트 말고도 여기에 나와 있는 빔 오리엔테이션을 어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빔 오리엔테이션을 클릭을 하고 지금 더 이상 셋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던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이게 빔의 종방향이 될 거고 대신에 빔의 지금 탄젠셜 방향 1번 방향,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면 돌려보면 지금 저쪽 방향 G축의 마이너스 방향이 1번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원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두 다 같은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뷰에서 우리가 모양을 확인해 보려면 파트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가서 빔 프로파일을 렌더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금 어퍼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형태고 나중에 다른 이 형태를 바꾸려면 프로파일에서 파이프가 아니고 다른 것을 쓰면 되겠죠. O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암 부분에도 로우암에서도 다시 빔 오리엔테이션을 넣어주고 턴을 하고 2차원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OK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너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넣어주고 전체를 잡아서 턴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면 OK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각형이라고 하면 이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원형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넣더라도 다 같은 모양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일단 여기서 메시도 마저 다 잘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메시로 가서 전체 사이즈는 글로벌 사이즈는 10으로 하면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이때는 파트 옵션에서 렌더링을 빼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한 대략 10개 10 정도에 맞춰서 나누어지고 OK를 하고 빔에 지금 만들어질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빔이 되면 우리가 B21 2차원이고 지금 선형 엘리먼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메시를 자르면 됩니다. 메시 파트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나눠진 게 보이죠. 그리고 로우암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로우암도 10으로 엘리먼트를 잡고 시드를 잡고 OK, 그 다음에 전체 메시 파트 OK 하면 전체 동일하게 빔은 B21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됐고 어퍼암도 동일하게 메시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10을 넣고 그 다음에 메시 파트를 하고 S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모델들은 다 만들어진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셈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 세 개를 다 한 번에 잡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오고, 지금 여기서 보면 너클이 있고, 그 다음에 어퍼암, 로어암이 있고 어퍼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너클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들을 이동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어퍼암을 너클 끝에다 붙이면 되니까, 여기서 이동해서 이동할 인스탄스 위에 찍으면 어퍼암이 되겠죠. 어퍼암 클릭하고, 어퍼암의 이쪽 끝이 이 점까지 가면 되니까 이 점 클릭, 그 다음에 이 점 클릭하면 거기까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이 로어암을 던해서 이 점이 이 점까지 움직이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전체적으로 어셈블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뷰에서 어차피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빔 프로파일을 쓰면 다음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꺼놓고요. 자, 여기까지 오면 지금 어셈블리는 만든 상태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서 지금 현재는 A하고 B는 지금 위에 노여만 있는 거고, 이 두 점이 핀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핀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이 점도 핀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우리가 이 차 바디 부분을 여기에서는 그냥 그라운드로 둘 거기 때문에 이 A점을 그냥 핀, 그 다음에 D점은 핀, 이 두 부분은 바운다리 컨디션에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프링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스프링부터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을 다는 방법은 어셈블리에서 여기를 풀어보면 엔지니어링 피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스프링과 댐퍼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과 댐퍼를 다는 거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두 점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중에 한 점은 우리가 여기 찍어 놓은 거고, 한 점은 지금 차체이기 때문에 차체에 따로 우리가 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체는 지금 이 그냥 그라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RP점을 통해서 스프링과 연결된 부분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프링과 연결될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쿼리에서 포인트를, 이 포인트가 지금 스프링 연결될 포인트였죠. 이 포인트를 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100인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위에 놓여 있는 점이 보면 이 길이를 지금 스프링을 125로 했기 때문에 이 점부터 수직으로 그렇게 보면 스프링이 놓여야 될 점이 마이너스 225, 위쪽으로 25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RP점을 클릭을 하고 마이너스 225, 25인 점에 RP점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셈블리 상태에서 셋으로 가서 이 점을 셋을 잡아 두겠습니다. 셋에서 스프링의 RP점으로 해서 컨티뉴를 하고 이 점을 클릭을 하고 던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스프링을 만들면 되니까 스프링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 지금 두 점을 찍어주면 되니까 컨티뉴를 하고 첫 번째 포인트죠. 그래서 이 점인데 우리가 셋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셋을 가지고 와서 로어암의 스프링 부분 컨티뉴, 그 다음에 전체에서 스프링 RP 포인트, 그래서 컨티뉴 하면 다음과 같은 스프링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페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걸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뜨는데 포인트 1은 로어암의 스프링, 포인트 2는 스프링 RP점 이라고 되어 있고 스티프니스를 300N/mm가 됩니다. 지금 이대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300N/mm니까 그대로 300으로 쓰면 지금 현재 다 밀리미터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 뉴턴 단위로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 이 값을 넣게 되면 이 값은 댐핑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스프링만 있으니까 이걸 넣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스프링 K로 해서 스프링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은 스프링 자체의 변형이나 응력 상태와는 관계없이 이 스프링 상수만을 이용해서 하중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게 됐으면
지금 그 다음부터는 자 일단 스텝을 만들고요. 스텝을 더블 클릭, 오케이, 난리나로 가고 여기 0.1, 0.1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나머지 부분 지금 여기 핀을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핀을 연결은 여기에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터랙션에서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이 컨스트레인트를 어디서 썼냐 하면 이 커플링 할 때 많이 썼습니다. 커플링은 하나의 이 점이나 면을 우리가 컨트롤할 포인트에다 연결해주는, 그때 대신에 자유도가 다 일치가 되는 형태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멀티 포인트 컨스트레인트라고 이야기하는 MPC 조건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MPC 조건을 컨트롤 클릭을 하고 밑에 보면 어디다가 할 거냐는 건데 일단 이걸 꺼보면 Select MPC Control Point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는 지금 이쪽 어퍼암과 너클과의 이쪽 부분을 지금 핀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써도 관계는 없긴 한데 일단 우리는 너클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셋에서 보면 너클의 어퍼 파트, 그렇죠. 이쪽 너클 인스턴스의 위쪽 점이 될 거고요. 컨티뉴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꺼보면 슬레이브 노드, 이 점과 같이 따라붙을 점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퍼암에서 너클과 붙을 쪽 컨티뉴하고, 그럼 여기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럼 MPC를 도대체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 이 두 점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할 거냐, 빔처럼 변형하는 애들이 있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타이 완전히 묶여서 아무런 자유도도 주지 않을 거냐. 지금 타이로 묶어버리면 이 기억자가 그냥 두 개 하나로 모델링 된 거하고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링크는 길이가 있고 끝쪽에 볼 같은 게 달려있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우리는 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핀을 잡고 지금 전체 좌표계는 우리가 이 직교 좌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지금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혹시 여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여기 인스턴스에 가서 우리 어셈블리 했을 때 인스턴스에 가서 여기서 인스턴스에 어셈블리에서 가서 보면 이 파트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지금 위치를 약간 옆쪽으로 빼면 되니까 이 점을 이 점에 놓이도록 이렇게 떼서 보면 이렇게 턴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인터랙션을 다시 가보면 이 두 점이 지금 노란색 선으로 해서 연결돼서 같이 이 점과 이 점은 같이 움직이는데 서로 자유도가 이쪽은 핀으로 연결돼서 회전 쪽은 잡지 않고 점들의 위치만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붙어 있을 땐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떼주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다시 어셈블리로 가서 붙여놓은 것을 떼놓은 것을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에서 이걸 잡고 이 점까지 다시 옮겨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 핀과 핀으로 묶여 있는 형태죠. 그럼 밑에 쪽도 너클과 로어암을 핀과 핀으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로 가서 MPC 컨스트레인트가 되고, 아래쪽은 다시 MPC 컨스트레인트로 가서 컨티뉴하고 너클 쪽을 역시 마스터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너클의 로어 부분을 먼저 잡고, 그리고 아래쪽 로어암 부분에 핀과 너클과 만나는 부분을 해서 컨티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핀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여기 핀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세 개의 파트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지금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은 이제 할 거는 이 RP 포인트를 고정을 하고 차의 바디와 만나는 부분들을 다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으로 들어가서 이쪽은 로어의 픽스로 잡겠습니다. 로어의 픽스로 가서 이름이 있는 부분으로 가져서 컨티뉴를 하고,
로우한 부분에 픽스가 될 부분 컨티뉴를 하고, 여기는 핀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핀으로 잡고, 그리고 다시 풀고 나면 위쪽에 어퍼 쪽에 어퍼의 픽스 부분을 핀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위에서 어퍼암의 픽스가 될 부분, 이 부분을 핀으로 다시 잡겠습니다. 핀으로 잡고, 이 RP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스프링에서 픽스를 할 부분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스프링 RP를 찍어 놨었죠. 그래서 스프링 RP를 컨티뉴를 한 다음에 이 부분 역시 핀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스프링이 이렇게 자유롭게 고정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각도는 틀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엔캐스트로 잡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해서 보여지듯이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서는 엔캐스트로 잡은 적이 있는데, 핀이 되면 우리가 스프링이 밑에 판하고 연결할 때 브라켓 같은 걸로 연결해서 여기 다시 핀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핀이 안 들어가고 스프링 그대로 밑에 부분에 완전히 이렇게 하우징 같은 걸로 잡아서, 스프링에서 보통 시트라 그러는데 시트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 엔캐스트로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핀으로 잡아 보고요. 그래서 RP까지 다 RP 요점을 핀으로 잡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다 됐으면 모델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옵션에서 보면 렌더링 빔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스프링 부분은 같이 잡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터랙션으로 가서 보면 스프링이 잡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이 스프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빔 프로파일을 끄고 OK를 하고,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 하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은 집중 하중을 주고요. 휠 쪽에 컨티뉴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너클에서 휠 부분 잡은 부분에다가 컨티뉴를 하고, 위쪽 편으로 330N을 줘서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중 중간까지 다 뗐으니까 이제 해석을 돌리면 됩니다. 일단 그런데 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나를 더 필드 아웃풋을 하나에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스 리액션에서 SF를 체크를 해주면 섹션 포스와 모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빔 자체로 스트레스도 뽑을 수 있고 전단력도와 발력 모멘트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일에서 일단 셋워크 디렉토리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폴더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잡에서 01에 서스펜션에 2D로 해서 지금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OK를 하고 전체 OK를 하고 이것을 서브밋을 해주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모니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쉽게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절트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렌더링 된 채로 스프링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의 결과를 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바텀 쪽으로 해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빔 스트레스로 보면 빔 전체에 걸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걸려 있는 부분에 많은 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끝부분에 너클과 이 휠에 샤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응력을 또한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쪽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XY 면이니까 이렇게 놓고 동영상으로 틀어보면 이쪽에서 눌려서 힘을 받아서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약간 꺾이게 될 거고, 이 부분 지금 스프링이 받쳐져서 제대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중을 받았을 때 좀 서스펜션 자체가 좀 딱딱한 형태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 전체 스트레스로 보면 87.9MPa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중복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대로 보면 하얀색이 원래 거고 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이 변형된 형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이세스 또는 시그마 11, 그 다음에 전단 쪽 능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 스프링이 지금 300이라고 했었는데 그 300보다는 300이 지금 좀 딱딱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카피 모델로 해서 스프링 300이 아닌 한 100 정도 값을 갖도록 한번 돌려보고 다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한 것은 어셈블리에서 엔지니어링 피처 안에 스프링이 안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300을 지금은 100으로 고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동일하고 스프링만 조금 더 약한 소프트한 것들이 들어가는 형태를 지금 해석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으로 가서 그래서 create를 한 다음에 02번 서스펜션에 2D인데 지금 100인 거죠. 지금 그래서 continue를 하고 OK 한 다음에 서브밋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리절트를 보면 여기서 보면 조금 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간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빔 스트레스로 보고 이렇게 보면 조금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 값이 좀 전에 300일 때고요. 300일 땐 거의 조금밖에 안 올라오고 빔 스트레스로 봤을 때 능력이 88MPa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프링을 다시 약한 걸로 바꿔보면 88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값이 나오죠. 그죠? 아무래도 이게 스프링이 훨씬 더 많이 받쳐주니까 이 에너지 측면으로 봐서는 그걸로 봐서는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변형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설계를 할 때 만약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밑에 로어암에 강성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을 어느 위치에 둬야 될 건지에 따라서 이 스프링에 받는 힘이나 변이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 손으로 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 FD 값이나 이 점에서의 반력이나 이런 A점에서의 반력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RF라고 하면 이것이 이쪽 부분의 반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F1이라고 하면 X쪽의 반력이 될 거고요. 지금 이쪽 이 값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C점에서의 A점 그러니까 C점이 아니고 B점에서의 힘이 되겠죠. B점의 이 힘이 A점에서의 X방향 반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00N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지금 F1 부분인데 거의 2200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인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DX 부분 뒤쪽 아래쪽 부분에 하중이 되는데 이 FB는 이쪽 방향, 이 DX는 반대쪽 방향. DX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D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값이 되니까 이쪽 편으로 나가는 값, 여기 FB하고 반대가 되는 그 값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거의 2200 정도가 되고 보호가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다시 좀 비교를 해보면 300일 때 스프링의 하중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하중은 여기서 보면 이 스프링에 걸리는
하중이 될 건데, 여기서는 그 전에 SF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걸리는 빔에 걸리는 전단 하중들이 될 거고, 전단 하중이 될 거고, SM을 구하면 여기서 보면 밴딩 모멘트를 그릴 수 있는, 우리가 그때 당시 지난번에 이렇게 빔 렌더링을 지우고, 그리고 여기에서 컨투어 옵션에서 여기서 쇼 틱 마크를 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SF로 다시 가서 전단역도를 그려보면, 전단역도 이게 SF2니까 Y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하고는 보는 반대가 될 건데, 이게 스프링이 있고 핀과 핀이니까 하중이 주어지고, 스프링에서 눌러주고 다시 위쪽 하중이 되니까 이 전단역도가 우리가 봤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진행되는 거. 여기서는 우리는 전단역을 Y 방향을 양으로 뒀었고, 여기서는 위쪽 방향을 양으로 뒀으니까 이런 형태로 전단역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전단역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쪽 부분은 옆쪽으로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올 거고, 여기서는 이 수평방향 힘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단역 모멘트도로 다시 가보면 당연히 일자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단일 캔틸레버 보처럼 움직이니까 이렇게 전단역도 모멘트도가 이렇게 차례대로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가 잡혀 있고 여기가 힘을 받는 그런 형태하고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힘을 받았으니까 이런 회전되는 모멘트가 되니까 이 모멘트 값이 이렇게 갑자기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이쪽 끝부분하고 스프링 사이의 변이를 일단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헷갈리니까 틱마크를 일단은 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RF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변이로 볼 거니까 U를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XY를 눌러서 데이터 값을 뽑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을 뽑을 때는 지금 변이 값은 필드 아웃풋에 있으니까 컨티뉴를 하고,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유니크 노달로 가서 절점 중에서 얻는 거고, RF에서는 지금 우리가 RF는 U로 봐서는 지금 U2 값이 되겠죠. U2 값이 Y쪽 방향 움직임이 될 거고, 어떤 것을 볼 거냐 하면 셋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너클 휠, 이 값을 플러스를 하면, 이것을 플러스를 하면 지금 휠 쪽에 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휠 쪽의 변이는 0부터 해서 거의 7mm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다시 그림에서 보면 스프링 쪽이라고 그러면 스프링 쪽의 변이는 이 점의 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프링으로 보면 로어암에 스프링으로 잡아놓은, 그래서 컨트롤 키로 두 개를 다 누르면 둘 다 변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면 지금 빨간색은 휠의 변이, 그 다음에 파란색은 스프링의 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U2가 되니까 스프링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실제 값은 요 테이블을 클릭해 보면 여기 두 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엑셀을 이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변이하면 이 값은 지금 휠의 변이가 될 거고, 여기는 스프링의 변이는 이 스프링의 변이를 다시 클릭을 해서 컨트롤 C에서 여기다 컨트롤 V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평가 장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모션 레시오가 됩니다. 그래서 MR 값인데 이 모션 레시오는 휠의 변이에 따라서 스프링이 얼마만큼 변이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 우리가 설계할 때 0.7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두 값을 나눈 값이 모션 레시오가 되겠죠. 모션 레시오가 되고, 이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스프링의 변이를 휠의 변이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0.4 정도가 되죠. 0.34 정도가 지금 스프링의 이 모션 레시오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
평균적으로 대략 본다 거의 선형적이었으니까 평균값으로 보면 0.343이 지금 현재 모션 레이쇼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올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되게 짧은 쪽에 스프링이 달려 있고 먼 쪽에서 휠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가 이쪽에 올라가면서 원의 반지름 차이 정도로 줄어들어서 0.3 정도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점을 훨씬 더 위쪽 편에 이쪽 편에다가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편에다 스프링을 두고 움직이도록 하면 모션 레이쇼를 좀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지도 않고 약간 경사지게 두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위치들이나 값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을 어차피 출력하는 김에 이 값을 보고 RF 값도 값을 좀 보면 여기에서 이제 U2는 빼겠습니다. U2는 빼고 RF 값을 보면 RF하고 포인트 로드 한번 볼까요? 포인트 로드, Y 방향의 포인트 로드. RF도 Y 방향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셋은 지금 보면 여기 스프링 포인트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플러스를 해보면 스프링 포인트에서는 여기는 잡혀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핀 쪽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어 암에 픽스를 한 부분 지금 이 부분은 CF 값은 나오지가 않네요. RF를 보면 로어 암에서 픽스를 한 부분 조금 전에 Y 값이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평가장치 우리가 푼 거에서 보면 이렇게 됐을 때 D점 로어암의 D점에서의 지금 Y 방향의 힘이 될 겁니다. Y 방향의 힘이 대략 378이니까 대략 378점 나왔겠죠. 그리고 RF의 X를 찍어서 플러스를 해보면 지금 거의 마이너스 2000 근처까지 마이너스에 여기 뒤와니까 2000 근처니까 200 정도가 되겠죠. 그죠? 뉴턴으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하중은 RF2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서 볼 거냐면 우리가 고정점에서 항상 나오니까 스프링의 위쪽 잡아둔 반력 포인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점에서 이 반력들은 고정된 점들에서 나오니까 지금 스프링은 이 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반력 값을 구하면 되니까 스프링 RP 포인트에서 지금 RF2 또는 RF1까지도 같이 보면 RF1은 지금 거의 영향이 없을 거고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RF2 이 값이 스프링의 반력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매니저에서 뒤에 보면 데이터 매니저에서 값을 띄워보면 또 RF1, RF2니까 우리가 지금 현 RF2를 뽑아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712 정도 나옵니다. 압축력으로 712 정도가 나오고 여기 있을 때는 스프링 압축력으로는 708.8 정도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으로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그 값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708 단위 부분은 계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고요. 대략 값 크기는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닫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부분 남아있던 것이 조금 전에 휠 전체로 줬을 때 예를 들어서 휠 전체에 로드가 걸렸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 포인트 로드 하나만 준 거고 이 포인트 로드가 아니고 이 값을 서프레스를 시켜주고 로드에서 우리가 만약에 라인 로드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중력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라인 로드를 주거나 다른 걸 줄 수가 있는데 라인 로드는 우리가 이 값에서 줬겠죠. 그래서 이 값에서 대략적으로 길이가 지금 길이가 25mm였으니까 대략 330 뉴턴을 우리가 330 뉴턴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길이가 지금 이게 330 뉴턴이고 길이를 제가 휠을 25mm로 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으로 나오는 뉴턴 퍼 밀리미터로 넣어주려면 이 값은 이거 나누기 이 값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3.2 정도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13.2를 13.2 뉴턴 밀리미터니까 이 값 정도를 넣어주면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올리는 하중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고 03에 지금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에 지금 라인 로드로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서브밋을 하면 전체적으로 라인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이쪽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빔 스트레스로 보면 렌더링을 해주고 스트레스로 보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간 형태가 되죠. 이 힘보다는 이 전체가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빔의 응력들도 조금 더 크게 나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들은 정확한 값을 봐서 여기서 반력을 한번 이 점의 반력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XY 데이터에서 필드 아웃풋에서 리액션 포스 중에 Y 방향에 대해서 노드셋을 RP 포인트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면 우리가 좀 전에 700 정도가 나왔었는데 700대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보면 1416 좀 훨씬 더 높게 나오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포로 주는 거 하고 분포로 주게 되면 위치도 좀 달라지게 되고 그 값들은 정확한 값은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요 스프링의 변이하고 이 하중하고 K 값으로 값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과제는 대략적으로 지금 너클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런 원형 파이프를 썼는데 너클을 원형이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사각형, 보통 너클 부분 사각형을 많이 쓰니까 사각형으로 바꾸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이런 스프링의 위치를 여기쯤 지금은 한 가운데 했는데 이쪽 4분의 1 되는 지점 끝에서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스프링을 달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을 숙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한쪽 부분만 가지고 있었지만 2차원이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이 빔을 3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잡고 어퍼함도 3차원으로 잡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조향 쪽에 이런 서스펜션 시스템 쪽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